경찰 조직처럼 정말 거대한 조직 안에서 권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수천 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혹시 우리 동네 경찰서에 있는 저 경찰관의 보직 이동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 구체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을 딱 열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장, 단 한 사람이 경정 계급 이하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경찰 조직 구성원의 인사를 혼자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자, 그럼 이 막강한 권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이 있고 이 권한이 각 지역의 지방청장에게로 또 거기서 다시 일선 경찰서장에게로 차례차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경찰청장 한 명이 이 모든 인사를 직접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열쇠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권한의 위임이라는 법적인 개념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는 마스터키, 권한의 위임이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좀 딱딱하게 들리죠? 이걸 쉽게 풀어보면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권한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전시킨다는 거. 둘째, 권한을 받은 기관이 이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대신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권한의 주인이 법적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 볼까요? 권한을 주는 쪽을 위임기관이라고 하고요. 받는 쪽을 수임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경찰 사례로 보면 경찰청장이 위임기관,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수임기관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 권한 위임이라는 건요, 그냥 자, 이제부터 이 일은 자네가 맡게, 이렇게 말로 축 던지는 비공식적인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이건 권한의 주인이 바뀌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또 모든 권한을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기관장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건 정말로 권한의 완전한 이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권한 위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정답은 0점 빵,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법적 근거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권한이 성공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제부터 권한 위임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권한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법적인 책임도 그대로 따라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에 걸렸다고 해보죠. 이때 법정에 서야 할 피고는 권한을 위임해준 경찰청장이 아니라 그 권한을 직접 받아서 채용을 결정한 지방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법 규정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권한을 받은 수임 기관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권한을 줬던 위임 기관이 아예 손을 떼는 건 아니고요. 감독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럼 원래 권한을 줬던 상급자는 그냥 구경만 하느냐? 절대 아니죠.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직접 처리하는 실행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감독자로요. 권한을 줬다고 해서 모든 통제권을 잃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요. 한 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경찰청장에게서 권한을 받은 지방청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또다시 일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재위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재위임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아닌 것과 비교해 보는 게 최고거든요. 이 공식적인 권한의 위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내부적인 업무 지시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공식적인 권한의 위임은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전이라고 했죠. 반면에 내부 위임이나 위임 정결 같은 것들은요, 그냥 업무 편의를 위한 거예요. 법적 권한은 원래 상급자에게 그대로 둔 채 실무 처리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여전히 원래 상급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오늘 우리는 권한위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권한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감독의 책임은 위에 남아있죠.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권한이 공식적으로 아래로 전달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